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25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 자, 여기다가 CCTV 정보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붙이면 이 모든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청에 관련 그 주변의 CCTV 영상 정보를 확보해서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기지국 접속 정보, 즉 위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직접적인 의료적인 것과 관련된 진료 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마어마한 권한입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감시나 추적, 그리고 나아가서 통제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주 서구 여러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코로나 독재 내지는 어떤 디지털 독재가 출현하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정말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나오는 빅 브라더가 출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마치 이 민주사회에서 지금 21세기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지금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되어서 이 방역 당국에게 주어진 그 첫 케이스는 지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부터입니다. 자, 당시 어떤 식으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은 4월 24일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집단 감염 직후에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인근에 있었던 이들이 총 1,905명이었다. 그러면서 경찰청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빠르죠. 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얻었는가? 자, 당시 경찰과 이동통신사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 이태원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방법은 매우 정밀했는데, 자,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죠. 9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기기는 전원이 꺼져 있지만 않으면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자, 당시 이동통신사는 문제가 되는 이태원의 한 5군데의 클럽들, 그 주변에 있는 5G와 LTE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았습니다. 자, 보통 무선 기지국은 500m에서 2km 간격으로 이렇게 있지만 서울 또 도심이기 때문에 매우 촘촘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골목골목 숨어 있는 신호까지 다 잡아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빌딩 안에 있는 인빌딩 기지국도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한 정보까지 더해지면 어떤 사람이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왔었는지 나갔는지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은 그 기지국 접속 기록 가운데 당시 동네 주민이라든가 차량으로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고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명단만 별도로 또 추려냈습니다.
자, 이 출연의 명단 가운데 혹시라도 누락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한 경찰은 여기에 어떤 정보까지 결합을 시켰느냐?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또 결합을 시켰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모든 CCTV 정보, 영상 정보까지 확보해서 일일이 다 대조를 했습니다. 즉, 스마트폰 정보, 신용카드 정보, CCTV 정보까지 더해지니까 그 이태원에 누가 어디에 몇 시 몇 분에 왔고 얼마나 머물다가 언제 떠났는지까지 아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완성된 정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일이죠. 만약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확보하고 수집하고 어떤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쓴다면 이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통제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죠. 자, 문제는 이런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현재 현행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방역당국에 의해 가능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느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지난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을 거치면서 정말 영장 없이도 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주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미국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자, 국제비영리법률센터라는 ICNL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각 나라의 어떤 법률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이게 어떤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계를 뭔가 손상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해주는 이런 법률이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해당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 단체는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프라이버시, 즉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도입한 29개국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데 이어 2020년 다시 개정된 이 법은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로부터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보건장관에게, 즉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이 법은 당국의 특정 환자의 행방을 환자 주변의 모든 스마트폰에 비상문자를 통해 보내는 것 또한 허용한다. 공연, 집회, 종교 행사 또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권한도 당국에 부여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런 시민단체도 지금 이 법이 어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폐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 제공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또 제한 규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비해서 이것을 정말 이용자가 목적에 맞게 정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구멍이 많은 이런 법으로 보였습니다. 자, 관련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염병 예방법으로 부르겠습니다. 줄여서. 자, 법 제76조 2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 관련 규정을 잠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아주 강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고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필요한 경우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너무나 넓은데요. 뭐 주민등록법상의 뭐 인적사항, 뭐 진료기록부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뭐 출입국 관리기록 다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4에 어떤 게 있냐면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그 정보에 해당되는 게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CCTV 영상 정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동법 76조 2의 2항을 보시면 역시 이에 더해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치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뭐 영장 없이도 다 수집할 수 있으니까 또 수집한 정보를 또 필요한 기관에게 이 방역 당국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한 아주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을 제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방역 예방을 목적으로 또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시나 추적, 통제가 아주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감염병 예방법이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